네, 최근 중동 갈등으로 인해서 유가가 위아래로 크게 요동쳤는데요. 그와 연관해서 우리가 볼 만한 부분이 정유 기업들이죠. 유가와 정유사 주가의 상관관계는 어떻게 될지 그 비밀과 더불어서 정유주의 탑픽까지 알아보겠습니다. LS증권 정경희 연구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한국 증시에서 유가가 상승하면 보통 이제 정유주가 수혜다라고 하면서 주목을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는데 둘의 상관관계가 실제로 어떻게 되나요? 실제로 이제 원래 에너지 섹터는 글로벌에서 보면 한 6개에서 7개 정도의 세부 섹터가 있는데요. 국내는 좀 아쉽지만 저희가 유전이나 가스전이 부족한 나라이기 때문에 에너지 섹터 전체 글로벌에서 우리나라에 있는 섹터는 정유주가 거의 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실질적으로 올해 이제 두바이 유가하고 정유주의 주가 상관계수를 그려보면 정유주의 총 4개 정도가 포함이 돼 있는데 GS나 HD 현대처럼 그 지주사라서 나머지 자회사들의 이익이 상당히 영향을 미치는 회사는 전혀 상관이 없다, 이런 결과가 나왔고요. 반면에 네. 순수 정유사에 해당하는 SK이노베이션이나 아니면 SOL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높은 상관계수가 나타났습니다. 거의 1이라고 해야 돼. 상관계수 1에 가까운 그런 포지션인가요? 0.5보다 좀 높으면 유의미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0.4에서 0.6 사이를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예. 사실은 좀 의미 있게 같이 움직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과거에 유가하고 한국 정유사 주가 평균 추이가 어떻게 됐는지도 짚어주실까요? 사실은 이게 기간별로 어떻게 산정하는지에 따라서 상당히 다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유주로 분류가 되었던 시점과 올해처럼, 그리고 2020년 이후에 이제 2차 전지 종목으로 분류가 되었을 때는 유가랑 거의 상관이 없는 모습들을 보여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제 그 2차 전지 쪽에서 수익을 잘 못 내고 ENS를 합병을 한 이후에는 SK이노베이션을 정유로 좀 많이 다시 인식을 하시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란이나 이스라엘 이슈 같은 일이 나타났을 때 주가도 유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으로 시장에서는 좀 반응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주가가 사실 펀더멘털과 심리로 움직인다고 했을 때 유가는 정제 마진이 차지하는 부분이 높다라고 볼 수 있는 건지도 점검을 해주신다면. 사실 이거에 대해서 시장에서 굉장히 이제 갑론을박이 많은데요. 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일단 유가라는 게 이제 유가가 싸지면 유가에 대한 수요가 좀 증가할 것으로, 석유 제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통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유가에 대해서는 이제 유가가 오르거나 내리거나 필수적인 소비재이기 때문에 이 가격에 대한 민감도가 상당히 떨어지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유가 자체의 변동보다는 어떤 글로벌 전체에서 공급량이 얼만큼 나오냐, 아니면 GDP 그로스가 경기가 상당히 좋아져서 이런 석유 제품에 대한 수요가 이제 개인들도 많이 놀러 다니고, 그리고 이제 공장에서 어떤 산업 액티비티가 굉장히 이제 많이 나아질 때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정제 마진을 이제 이끄는 거기 때문에 유가 자체와 정제 마진의 상관계수는 0.5 이하로 좀 영향이 크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그 유가의 변동에 따라서 정유주의 투자 전략을 어떻게 세우는 게 좋을까요? 일단 국내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섹터 자체가 이제 EMP라든지 아니면은 에너지 이퀴먼트 서비스 같은 미국이나 유럽에 많이 있는 에너지 섹터가 없기 때문에 원래는 그쪽이 유가 플레이 섹터인데 우리는 정유주가 있는 것이고, 단기적으로는 지금 표에 보시는 것처럼 올해 같은 경우에는 SO일은 상관계수가 0.87, 그리고 SK이노베이션도 0.82로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일단 플레이할 수 있는 섹터가 이 섹터라고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유가가 상승하면 주가도 단기적으로는 상당히 많이 같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서 다시 이제 쪼개서 보시면 HD 현대라든지 아니면 GS 같은 경우에는 이 정유 사업 부분
부분뿐만 아니라 다른 자회사들을 지주사로 인해서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특히 HD현대는 조선이라든지 아니면 HD현대 일렉트로닉스 같은 전력기기 사업이 이익에서 상당한 많이 부분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상관계수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예. 단기적으로는 유가 플레이를 S-오일과 SK이노베이션으로 할 수 있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제 마진은 유가하고 또 다른 차원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정제 마진이 좋아지지 않으면 이익이 개선되지 않는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이것을 따로 분리해서 좀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주가 측면에서 대응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남습니다. 최근 들어서 국제 유가가 고점을 찍고 내려오면서 정유주 관련 기업들이 좀 흔들리고 있는 그런 양상인데 오히려 조정 시 매수의 관점인지 향후 전망 어떻게 하고 계신지 궁금하거든요. 예, 좋은 질문인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최근에 유가가 오를 때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가에 대한 단기 시그널로 보셔서 시장에서 S-오일과 특히 SK이노가 이제 유가에 상승해서 이제 주가가 좀 같이 상승을 했고요. 그 반면에 유가가 빠지면서 다시 주가들도 좀 반납을 했습니다. 근데 저희 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제 마진을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는 않고 이유는 왜냐하면 아까 가장 중요한 게 수요 성장에 있어서는 GDP 그로스고 지금 여러 가지 관세 정책이라든지 어떤 매크로 불확실성 때문에 글로벌 그 경기 지수가 지금 좀 하향 조정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나 내년 정제 마진이 크게 좋아지기는 어렵지 않은가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정유주 전체에 대해서는 조금 보수적으로 그러니까 비중 확대보다는 예. 좀 비중을 줄이시는 것을 저희가 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탑픽은 HD현대를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정유주에 대해서 보수적 관점 주셨는데 HD현대에 대해서도 동일한 의견이세요, 그러면? HD현대는 앞서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2022년은 이 회사가 거의 이제 그 현대오일뱅크라고 하는 정유사의 이익이 전체의 대다수를 차지를 했다라고 하면 지금은 HD현대오일뱅크가 지금 1분기에도 별로 이익을 많이 내지 못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조선해양이라든지 아니면 현대일렉트로닉스 그리고 HD현대마린솔루션 같은 조선 종목과 그리고 전력기기 종목에서 훨씬 더 많은 이익을 지금 창출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이제 그 이재명 대통령이 거래소에 가서 또 한 번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지만 지금 이렇게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시행이 되게 되면 최대 주주 입장에서는 세제 혜택이 상당히 커지기 때문에 홀딩스 측면에서 지주사를 갖고 있는 많은 최대 주주들이 이 세제 혜택으로 인해서 배당을 증가시킬 요인이 상당히 큽니다. 근데 HD현대는 지금 자회사들이 워낙 돈을 잘 벌고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서 그 배당의 상승 탄력이 훨씬 클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유주가 아니라 오히려 조선과 전력기기 그리고 배당의 성장이라는 세 가지 관점에서 HD현대를 추천을 드립니다. 저희 모두에서 말씀 주신 것처럼 지주사격은 사실 여러 자회사를 거느리고 있기 때문에 유가의 영향력이 적습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정유 전반적으로는 보수적 의견이나 그와 별개로 볼 수 있을 만한 종목으로 골라주셨습니다. 최선호주 HD현대 여러 가지 매력들 기억하면서 대응 전략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LS증권 정경희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